인구가 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 안 되니까, 자, 도시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지울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서울의 상주 인구 또는 야간 인구 분포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 아마 이 용어는 이렇게 여섯 과에서 지금 설명 넘어갔던 건데, 자, 얘랑 상대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야간 인구는 말 그대로 밤의 인구잖아요. 자, 얘랑 안 되는 말이 낮의 인구, 주간 인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낮에 얼마나 사람이 많느냐. 그 다음 상주 인구는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잠을 자는 사람들의 인구를 말하는 거고, 이거랑 상대되는 말이 그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뭐 일을 하러 왔던, 놀러 왔던, 쇼핑하러 왔던, 이동하는 사람들 유동인구, 이게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또는 대도시에 이게 주간 인구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낮이 되면, 자, 내가 집은 여기지만 직장들은 대부분 도심에 있잖아요. 커다란 대기업 본사라든지 또는 뭐 시청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낮이 되면 이렇게 이동되기 때문에 낮이 되면 인구 분포가 달라져요. 여기 절반만 그리면 도심 지역이 가장 인구가 많아지고 낮에는 쇼핑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 주변으로 갈수록 인구가 이제 이렇게 적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얘가 주간 인구 또는 유동 인구의 분포 그래프예요. 낮 동안의 인구수 당연히 도심이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도심에서는 출퇴근 시에 병목 현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자, 요만큼의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이렇게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밤이 되면 다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로 이렇게 퇴근을 하겠죠.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도심 지역에는 교통 체증이 심해진다. 그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있어서 살짝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 좀 키워야 되니까. 지금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나?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어 알려줄게요. 절반만 드릴 거야, 선생님은. 이걸 그대로 좌우 복사하면 돼요. 필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물론 이건 시험 문제에서 제시됐어요.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 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주간 인구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야간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몇 배나 더 많은지, 물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자, 개념 잡히세요? 자, 도심이라고 그런다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도심은 야간 인구가 많아요? 주간 인구가 많아요? 주간 인구가 많으니까 얘는 100보다 클 거란 말이에요, 도심은. 자, 그래서 도심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커요. 자, 반대로 아파트가 많은 주거지역은 밤에는 사람이 많고 낮에는 다 출근하니까 사람이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작은 곳일수록 도심에서 먼 곳, 주변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 자, 그래서 실제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자,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또는 서로 다른 도시를 비교할 때 주간 인구 지수가 크면 클수록 도심의 성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자,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라는 이 개념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가 크면 클수록 도심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거. 자, 다음 나온 김에 용어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인구 공동화 현상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용어가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온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법정동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법정동. 자, 동은 동인데 법 4으로 나눠져 있는 행정구역을 법정동이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서울의 도심, 서울의 중심 부분은 과거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동 이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효자동이라든지 연민동이라든지 그런 여기하고 달리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점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금 주변 지역은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심 지역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수는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만약에 동이 행정구역당 10개가 있는데 동사무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0개를 다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만 이제 놔두고 10개 동의 사람들이 그 동에 와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법상, 행정법상 그 동을 갖다가 법정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도심 부분은 법정동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동사무소는 하나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법정동이라는 개념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 어떻게 나올 거냐면, 사람은 없고 동 이름만 되게 많으니까, 이제는 동을 통폐합하려고 해요. 이 지역에서.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동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서로 원래 자기 동 이름을 쓰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름 바뀌면 이름이 자꾸 길어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 동 이름을 쓰겠다고 서로 분쟁이 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도심의 특징과 같이 엮어가지고 알아두셔야 돼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도심 지역 정리 좀 해주세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옛날에 기도를 우리 선생님이 참을 먹지 말라는 말 안 했으신가요? 선생님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인데, 선생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가겠다고 이제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며칠 동안 선생님 집에 얹혀 살겠다고 이제 어저께부터 같이 지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몸이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천적으로 비염도 심하고 키도 작고 그다음에 눈도 안 좋고 마스크 스트레스에 불구하고 지금 시력이 0.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소화기관도 안 좋고 아무튼 얘가 그냥 그 흔한 말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특히 뭐가 뭐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닌데 온몸이 골고루 안 좋아. 그치 너무 싸가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정말 슬프긴 한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우울해져. 몸이 안 좋아. 아 그런 수 있어요. 딱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걔가 이거 뭐 가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 종교 단체는 아니고 단식원에 8박 9일 동안 다녀왔대요. 최근에. 단식원. 몸도 약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 그러니까 단식원에 정말 8박 9일 동안 그럼 건더기 된 거 말고 물 종류, 그다음 음료수 종류 뭐 그런 것만 정말 8박 9일 동안 마시고 온 거예요. 먹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